이제 좀 살만하다고 느낄 즈음 내 인생은 왜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를 기다리며 평생을 일하고 자식 뒷바라지하며 살아오셨습니다. 나이 들면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 마음 너무나 당연하고 소중한 바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통장 잔고는 줄고 몸은 예전 같지 않고 마음 둘 데 하나 없는 외로움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말하죠. 괜찮아.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보험도 있고. 하지만 그 모든 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인생 후반전에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심각하고도 진지하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미 늦었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인생의 두 번째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두세요. 첫 번째는 외로움에 아무나 만나는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3분의 1 이상이 외로움을 일상적으로 느낀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아무나를 만나는 순간 그 마음이 상처로 되돌아오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혼자라는 불안감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우리 같이 여행도 다니고 노후도 함께해요. 그렇게 감정을 흔들어 놓고 어느 순간 돈 이야기를 꺼냅니다. 정말 많습니다. 황혼, 재혼 사기로 인한 피해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른을 바라보던 김영자 할머니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동네에서 활달한 분으로 유명했습니다.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30년 넘게 하셨고 두 아들을 반듯하게 키워 서울로 대학 보내며 내 인생은 이 아이들 키우는데 다 썼다며 웃음 짓던 분이었죠. 가게를 접고 은퇴하던 날 지인들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면서 살아 충분히 일했잖아. 영자 할머니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이제는 자식들이 챙겨주겠지. 심심하긴 해도 외롭진 않겠지. 하지만 은퇴 2년 차 할머니는 자신이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평생 사람들과 부대끼며 일해왔던 시장이 사라지니 하루 24시간 중 대화하는 시간은 마트 계산대에서 봉투 하나 주세요가 전부였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보험, 정치 문자, 택배 기사뿐. 자식들은 바쁘다며 전화를 잘 받지 않았고 손주는 휴대폰만 보느라 말도 잘하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지인을 통해 동갑내기 남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재혼이야 하셨지만 막상 그 사람과 몇 번 만나며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자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거 너무 쓸쓸하잖아요. 우리 서로 기대고 살아요. 눈물이 날 만큼 따뜻한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달 뒤 남성은 금전적인 얘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일이 좀 생겼는데 나중에 갚을게요. 같이 살 집 보증금만 좀 도와줘요. 내 노후연금 들어오면 갚을게요. 믿고 도와줬습니다. 자식에게도 말 못하고 퇴직금에서 3천만 원을 넘겨줬습니다. 그 결과는 그 남자는 어느 날부터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집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로 사귀던 사이에서의 금전 문제는 사기죄로 보기 어렵다는 냉정한 말만 돌아왔습니다. 함께 살기 시작하면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 경우 상대가 갑자기 병이 생기거나 빚을 지면 간접적인 법적 책임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정식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상대방 자녀들이 나타나 유산이나 재산을 요구하는 일도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사망하면 당신은 그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 전체가 뒤틀릴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할머니는 그날 이후 사람을 믿지 않게 되었고
더 깊은 외로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나를 약하게 만듭니다. 특히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노년기에는 잠깐의 따뜻함이 평생의 고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무턱대고 사람에게 마음을 여는 일은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사람이 외로운 건 옆에 누가 없어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의 연결이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혼자 산책을 해도, 혼자 영화를 봐도 내가 나를 아끼고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외로움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진짜 나를 알아보고 다가오는 좋은 인연을 분별력 있게 선택할 수 있는 힘도 생깁니다.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마세요. 그 마음, 소중한 당신 자신이 제일 먼저 품어줘야 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허전함을 채워주기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혼자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할 때 자연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나를 이해하고 상대가 당신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지켜보는 게 노후 인생의 작은 보험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과의 관계를 만들고 소중한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나이가 들수록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식에게 재산을 다 물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엔 자식에게 재산을 줬다가 갈등이 생긴 사례가 넘쳐납니다. 최근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부모의 약 40%가 재산 문제로 자식과 갈등을 겪은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자산은 생존선이자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이순자 씨는 평생 월급을 알뜰히 모아 지방에 작은 건물 하나를 마련했고 그 수익으로 남편과 함께 노후를 즐기려 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 지방에 작은 건물도 하나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결혼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아파트 대출이 너무 커요. 엄마 건물 명의를 잠깐 제 이름으로 옮기면 은행 대출이 유리하대요. 다 끝나면 다시 돌려줄게요. 이순자 씨는 큰 아들을 믿고 명의를 넘겼습니다. 공증도 없이 아무 계약서도 없이 말이죠. 그러나 몇 달 후 아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이제 내 집이잖아. 이순자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아들의 태도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결국 이순자 씨는 아들의 아파트에 방 하나를 얻어 살게 되었고 며느리 눈치를 보며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그 후 몇 번이고 소송을 생각했지만 자식에게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아 눈물만 삼켰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애가 힘들게 사는 거 보면 마음이 짠해서 걔도 애 키우고 살기 바쁜데 내가 짐이 되면 안 되잖아. 서운해할까봐 그냥 넘겼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자식의 인생을 돕기 위해 내 인생을 내주는 것이 과연 맞는 일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20, 30년을 자식 눈치 보며 병원비 걱정하며 끼니를 아껴가며 살아야 한다면 그건 누굴 위한 삶일까요?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줍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많은 자식들이 부모의 재산 규모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용돈도 자주 드리고 전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비추던 자식이 재산이 모두 넘어간 순간부터는 연락이 끊깁니다. 이제 남은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 부모는 뒷전이 되기 쉬운 현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재산은 분할해서 계획적으로, 법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물려줘야 합니다.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기 전에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합니다. 변호사나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것, 증여계약서, 공동명의 계약 등 법적 문서로 증빙을 남길 것, 자신의 노후 생활비,
의료비 등 최소한의 자산은 절대 남겨둘 것. 자식이 여러 명일 경우엔 공평하게 나누되 감정이 아니라 기준에 따라 진행할 것. 그리고 꼭 기억해야 할 말 한마디. 자식은 사랑의 대상이지 재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은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넓지만 세상은 그 마음을 보상해 주지 않습니다. 자식도 그 사랑을 반드시 갚아줄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식도 중요하지만 내 노후도 중요합니다. 내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자식에게도 진정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처럼 후회하지 않기 위해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은 조건 없는 희생일 수 있지만 자신의 행복과 삶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건강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갑자기 늘어난 피로, 소화가 안 되는 날들, 밤마다 쑤시는 허리, 잘 낫지 않는 감기. 이런 사소한 변화들이 사실은 건강의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야 라고 넘겨버리죠.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던 68세 김동주 씨는 몇 년 전부터 허리 통증과 소화 불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쉬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넘겼습니다. 걱정 마, 좀 쉬면 괜찮아져. 그는 아픈 부위에 대해 무시하고 자신의 건강을 미루었죠. 그렇게 몇 달, 몇 년을 넘겼습니다. 하지만 점점 통증은 심해졌고 그 무엇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 겨울, 그녀는 갑자기 복부에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나온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말기 대장암. 진단 결과를 들은 동주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의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 전에 검진만 받으셨다면 90%는 완치됐을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동주 씨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지금과 같은 고통은 겪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건강을 미룬 그 순간 그 기회는 지나갔습니다. 검진이 무서워서 안 갔던 게 이렇게 후회될 줄은 몰랐어요. 이제는 매일 항암 치료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줄어드는 예금에서 치료비가 빠져나가고 가게도 오래전에 문을 닫았습니다. 그야말로 삶의 끝자락에서 놓친 기회를 깊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동주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두려워합니다. 그저 나중에 하면 되겠지, 괜찮겠지 하며 자신을 속입니다. 하지만 사실 많은 병들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완치될 가능성이 큽니다. 많은 사람들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며 건강을 미룹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병원 대신 침대에 눕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여러분을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하는 순간을 지나치게 만들고 결국 치료를 늦추게 됩니다. 결국 병은 초기 단계에서 발견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립니다. 1년에 한 번 꼭 건강검진 받으세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검진을 통해 우리는 잠재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증상이라도 3일 이상 지속되면 반드시 확인하세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통증이나 불편함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병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의 무관심 속에서 점차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불편함이라도 놓치지 말고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건강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루고 무시하는 그 순간들이 결국 우리 건강을 해칩니다. 오늘 지금 바로 건강검진을 예약하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을수록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외로움에 아무나 마음을 여는 것, 자식에게 재산을 다 넘기는 것, 그리고 건강을 방치하는 것. 이 세 가지는 우리 모두가 피해야 할 함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여러분의 선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자신의 삶을 지킬 방법을 다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외로움을 이겨내기 위해 신중해지세요. 재산을 나누는 데 있어선 철저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건강은 언제나 우선시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신중하고 계획적으로 살아보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여러분의 미래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지금까지 살며담다였습니다. 늘 건강하세요.